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충훈입니다. 뉴욕 양키즈 포수였던 요기베라 선수의 명언으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야구의 90%는 정신력이고 나머지 10%는 체력과 기술이라는 말도 남겼는데요. 그만큼 간절히 믿고 행하는 자만이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죠. 최근 우리 지역 대학 신임 총장으로서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이가 있습니다. 야구를 통해 느낀 진리를 이제는 교육자이자 경영인으로서 나누고 있는데요. 더 많은 이야기 우석대학교 박노준 총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석대학교 제15대 총장으로 최근에 부임하게 된 박노준입니다. 과거에 9년간 우석대학교에서 조교수 또는 부교수까지 했었기 때문에 친정으로 복귀하게 돼서 굉장히 또 영광스럽고 가슴이 뿌듯하고 그리고 설레이는 그런 부임 기간입니다, 현재요. 네. 우석대학교에서는 9년간 어떤 학과에서 이렇게 교수로 재직하셨어요? 예, 레저 스포츠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그다음에 경영학과도 좀 수업했고요. 네. 하기는 이제 경영학을 했기 때문에 스포츠 마케팅 쪽으로 많이 가르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석대학교 같이 함께하는 가족분들이 아마 총장님 오셨을 때 굉장히 좀 반갑게 맞이하지 않았을까. 친정가는 길이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때도 같이 함께했던 동료분들이 지금도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당시 이제 교수님들도 많이 계시고 특히 그 직원 선생님들하고 굉장히 친했었어요. 그 선생님들이 열렬한 환영을 해주셨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오히려 부임하기 전부터 플랜카드에 이렇게 그 교수 협의회, 그다음에 한국 노총 그 직원 노조, 총학생회 플랜카드를 걸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어깨도 무겁고 열심히를 넘어서 정말 잘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각오를 아주 단단히 지금 다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맞아, 저 사람 하면서 기억을 하실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총장님께서는 이미 1980년대 고교 야구 스타 선수였잖아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도 많이 이렇게 환호도 많이 받고 또 사인도 받고 막 그러셨을 것 같은데 요즘에도 이렇게 지나가면 야구 스타 하시면서 알아보는 분들도 꽤 있나요? 79, 80, 81년이 이제 고등학교 3년 기간이었잖아요. 돌이켜보면 43년 전이잖아요. 굉장히 세월이 오래 흘렀기 때문에 43년 전. 예, 그렇습니다. 저를 좀 아시는 분들은 나이가 좀 지긋이 많이 드신 분들. 최근에 이 젊은 우리 MZ 세대 분들은 잘 모르세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 전 타대학 총장 할 때는 정말 야구 선수가 맞아? 동명이인이냐? 이랬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나중에 언론에서 자막으로 야구 선수 출신 총장 이러니까 이제 맞구나 이랬다는 후일담이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하는 얘기지만 그때 당시에 야구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몸이 제가 좀 약했어요. 식사도 잘 못하고 그래서 아버님께서 3개월만 운동해보자 했던 것이 아마추어 12년, 프로 12년, 토탈 24년간 선수 생활을 하는 계기가 됐던 것입니다. 그 야구를 이제 시작하고 야구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래도 지금 이제 총장님으로서 오셨지만 뭔가 내 인생에 그래도 야구라는 것이 내 인생에 뭔가 큰 획이 되었다. 뭔가 가르침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어떤 걸 더 가장 크게 배우셨나요? 제가 과거도 그렇고 최근에도 그렇고 특강을 가면 CEO들 대상으로 많이 갑니다. 하면은 어떤 종목을 좋아하세요? 그럼 야구를 좋아한대요. 왜 그러세요? 그러면 야구에서 꼭 3번의 찬스, 3번의 위기, 찬스 다음에 위기, 위기 다음에 찬스. 이런 것을 토대로 사업을 해서 성공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패했을 때 또 밑에 어떤 로우 밑에가 있을 때 언젠가는 기회가 오겠다는 희망을 가질 수도 있고 야구 경기에서 실제로도 상대가 아무리 좋은 투수가 나와도 우리가 꼭 찬스가 3번이 와요. 맞아요. 우리 팀도 위기가 3번이 또 옵니다. 그렇습니다. 그걸 잘 지키면 승률이 올라가는 것이고 위기가 왔을 때 와르르 무너져 버리면 이기기 어렵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야구에서는 sacrifice, 즉 희생이라는 단어가 모든 운동 스포츠 종목에서 유일하게 있는 것이 야구예요. 희생타. 희생타, 희생번트, 희생플라이. 기록에서도 보호를 해줍니다. 타수를 까먹지를 않아요. 보호해줍니다.
타석에는 들어가는데 타율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철학적이다. 예, 야구가. 그리고 별점도 참 많아요. 네. 분업화돼 있고 선발, 중간, 마무리, 예, 또 패전, 대타, 대수비, 대번투 뭐 여러 가지. 우리 팀장님께서는 미국 메이저리그 팀인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또 뉴욕 매치의 코치로도 활동하셨어요. 그때 예. 당시가 아마 8, 90년대 예. 였을 것 같은데 그때 또 해외에서의 경험이 네. 또 우리 총장님의 커리어를 증명하는 데 굉장한 네. 역할을 또 해줬을 것 같은데요. 쌍방을 해서 97년에 제가 은퇴를 했어요. 네. 그리고 98, 99 만 2년간 풀로 가서 특히 뉴욕 매치에서는 마이너부터 메이저까지 코치를 했죠. 네. 그 향후에 10년간은 또 라운드 로빈 인스트럭터 코치로 봄과 가을로 계속 다니면서 예. 코치 수업을 했었고 그때 그 미국 다니면서 이제 그 매니지먼트 즉 경영학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본격적으로 좀 경영에 대해서 네. 좀 발을 들였고 또 네. 한창 성장하는 계기를 맞았던 게 네. 해외에서의 코치 생활이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그 지도 방식에 대한 그 충격적인 그 어떤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예. 우리는 그 코치가 먼저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뜯어 고치는 특히 장점을 살리기보다는 단점을 찾아서 그것을 계속해서 시간을 할애하면서 에너지를 허비해요. 그러다 보면 장점도 죽어버려요. 근데 미국은 갔더니 정반대. 장점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저 단점이 너무 보이는데 예. 단점은 아예 지적도 안 하고 거들떠보지도 않고 장점만 계속 더 강화시키니까 나중에 보면 단점도 없어지고 나중에 그 한 5였던 그 퍼센티지로 보면 선수가 뭐 8, 9, 10까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점을 찾아서 자꾸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기보다는 네. 장점을 더 살려서 더 큰 선수를 만드는 지도 방식. 네. 예,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국내에 들어와서도 여러 분야에서 이렇게 접목을 해서 했더니 참 좋은 결과가 많이 나오더라는 분야는 다르지만 야구에서 느낀 지도 방식에서 느낀 어떤 리더십이라든지 경영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자로서도 들으면 참 좋을 법한 이야기예요. 네. 아이들을 뭐 교육하거나 학생들을 육성시키는 것도 네. 똑같은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나중에 좋은 면을 보고. 그렇습니다. 교수를 할 때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학생들하고 교수하고 학생 상하 관계가 아닌 네. 또 스승과 제자 관계보다는 수평 관계처럼 그렇군요. 또 좀 정각게 얘기하면 아들 딸 같은 그런 가족 같은 개념으로 편안하게 네. 예 그렇게 했던 것이 오히려 또 학생들이 집중하게 되고 예. 졸지 않고 편하게 또 질문하면 대답해주고 연구실에도 많이 또 찾아오게 되고 그렇군요. 또 효율적이었다라는 것을 그때 이제 제가 미국 가서 느꼈던 지도 방식이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다녀오셔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히어로즈를 이끌었는데 네. 그때 당시 어떤 해외에서의 코칭을 했던 그 경험이 네. 이 한 구단을 이끄는데도 아주 크게 도움이 되고 네. 작용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 경영이라는 것은 분야만 다를 뿐이지 어느 분야를 맡든 간에 일맥상통하는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사실 2008년 1월에 네. 2007년에 있었던 현대 유니콘스가 공중분해된 것을 2008년에 우리 히어로즈라는 팀으로 다시 새로 메이크업을 해서 1년간 경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8개 구단을 유지했던 것이 지금 10개 구단이 되는 르네상스의 바탕이 됐고요. 히어로즈 야구단은 모기업이 없습니다. 우리 히어로즈, 네. 그다음에 넥센 히어로즈, 맞아요. 지금 키움 히어로즈잖아요. 예. 그 스폰을 받아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름을 여기다 가슴에 넣어주고. 그렇군요. 또 키움도 2028년까지 연간 100억씩 500억에 다시 재계약을 했다 그래요. 얼마 전에. 네네. 근데 그렇듯이 나머지는 뭐 입장 수입, 뭐 서브 맞아요, 스폰서 여러 가지 마케팅을 통해서 모기업이 없이도 그렇게 할 수 있다. 특히 이제 메이저리그는 네네. 그런 식의 운영 방식이거든요. 예. 그래서 꼭 우리처럼 뭐 10대 그룹도 20대 그룹에서만 네. 프로야구단을 가져야 되느냐. 그런 건도 아니군요. 그거 아니라는 것이 이제 키움 히어로즈를 네네. 통해서 네. 이제 경험하게 됐겠죠. 증명도 되고 그렇습니다. 경험 우리가 한 거고. 네. 지금 이렇게 야구가 굉장히 부흥하는 모습을 보면은 네. 우리 총장님은 굉장히 뿌듯하시겠어요. 그때 사실 욕도 많이 먹었어요. 왜냐하면 예. 우리 정말 사랑하는 제자들, 예. 후배들이 네. 모기업이 없으니까 풍족하지 못하니까 급여를 많이 주지를 못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출범한 다음에 그 가을 지나면 더 많이 들어오니 그때 보존해 주겠다 하면서 굉장히 그 부정적으로 많이 묘사됐었거든요. 결국 그 팀이 지금은 자리 잡아서 예, 연간 뭐 300~400억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자생하는 야구단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일단 그런 것들이 이제 좋은 케이스가 돼서 나머지 그 시민구단도 생기게 되고 네. 스폰을 받아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스포츠 마케팅에 새로운 획을 하나 그었다. 이 정도만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총장님 모셔놓고 야구 이야기를 거의 우리가 네. 쭉 많이 하고 있는데 예. 이제는 교육자로서의 이야기도 네. 한번 저희가 들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접 그렇게 구단을 이끌다가 우석대학교에서 교수로서 학생들을 만났고 네. 그러다가 또 타대학교 또 총장님으로도 역임하셨고 네. 이번에 다시 또 우석대학교로 총장님으로 네. 오셨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내가 정말 교육의 길로서 쭉 나아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을 네. 해보셨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시게 된 거예요? 전혀 사실 그 교수가 되고 네. 교육자로 올 생각은 거의 없었습니다. 원래 생각했던 플랜은 아니었어요. 네네. 야구 쪽에 있다가 네. 이제 개인 사업, 즉 경영을 이제 어떤 회사를 한번 제대로 메이크업해서 키워보겠다. 이래서 이제 학사도 제가 그 경영학이었거든요. 그렇군요. 제가 그랬는데 우석대 와서 우리 그 서창훈 이사장님께서 이제 저를 예. 불러주셔가지고 우석대 교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그런 그 마케팅 쪽에 또 경영 쪽에 또 좀 조금의 좀 소문이 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콜이 들어오게 돼서 자연스럽게 이제 총장을 하면서 예.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만 4년간 보람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좋은 경험을 가지고 다시 우석대학교에 와서 예. 옛날에 그 저를 불러줬던 우리 그 패밀리들 가족들한테 지금 보답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 같아서 예. 지금 열심히가 아니고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네. 예, 부지런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꽤나 우리 총장님 보면은 파격적이잖아요, 행보가. 네. 그 야구인으로서 평생 사셨는데 네. 어찌 보면 스포츠인으로서 더 많은 사업을 한다든지 네. 또는 또 스포츠인의 교육자로서 길을 나아간다든지 하는 길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네. 이렇게 대학에서의 또 행보를 또 보임으로써 또 본인의 길을 열어가고 있는데 주변에서는 그 당시에 좀 뭐라고 반응을 했었는지도 궁금하기도 합니다. 다들 놀라죠. 네. 이제 교수 된 것도 놀라는데 그렇죠. 총장이라는 것은 참 대단한 위치거든요. 그럼요. 예. 그리고 국공립 포함해서 4년제가 192개를 기억을 하는데 예. 그 내가 이 자리를 앉아서 이걸 해도 되나 할 정도로 제가 참 많이 부족한데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움직이고 더 공부를 하고 그렇군요. 어떻게 학교 경영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예. 이제 이랬던 것이 큰 자산이 됐습니다. 실제로 못할 것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분야별로 또 사실은 우석대에서 9년간 교수를 하면서 네. 학교 경영은 어떻게 돌아가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좀 공부를 한 적은 있었어요. 면밀하게 좀 보셨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분야는 다르지만 이것도 경영 아닌가. 그럼요. 어떻게 하면은 많은 매출을 올리고 또 순이익을 남기고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고 또 선수 육성하듯이 그렇습니다. 학생들을 또 인재로 육성하는 예, 작업도 분야만 비슷하고. 다르지 또 학과에서 제자들 가르치고 그렇죠. 또 입학, 재학, 취업까지 좋은 직장에 취업까지 해야지 이제 교수님들이 또 제 역할을 다 하는 거 아닌가 하는 맞습니다. 생각에 열심히 뛰었던 이제 기억이 나고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 총장을 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네. 그 요즘에 또 학령 인구 급감하면서 네. 지역의 대학들이 참 많이 부심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나 또 사립대학교는 그 걱정이 더욱더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이런 부담감을 또 가장 먼저 풀어야 하는 숙제가 여기 있잖아요. 네. 네. 어떻게 또 계획하고 계시고 어떻게 또, 예. 또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예. 많은 사립대가 그 16년째 등록금이 동결이 돼서 좀 네. 힘든 시기인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더 모든 그 한국의 대학이 위기인 것이 학령 인구가 급감을 하는 바람에 전체 전문대까지 해서 한 350여 개 대학이 되거든요. 예. 너무 많아요, 지금. 학교 자체가 예. 많다. 그래서 네. 여기저기 미달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 그 20, 30개 내지 3, 40개 정도는 그 사라지지 않을까. 허허. 예, 지방에 벚꽃 피는 순서부터 네. 학교가 문을 닫는다는 것이 현실화돼 있고요. 맞아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늘상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위기는 곧 찬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야구에서 배웠던. 예, 그 정신 그렇습니다. 그대로. 예, 네. 예.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은 살아남을 방법을 연구하고 고민하고 뛰어야지. 이래서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우리 구성원들과 함께 예. 열심히 그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고 네. 벌써 실행에 옮기고 있고 그렇군요. 또 제 앞전에 계신 총장님께서도 또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네. 그런 그 구성원들이 다 인지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인 학생 많이 유치한다든지. 중요한 부분이 되죠. 예, 그리고 지방 대학은 지방 지자체와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지자체와 대학이 같이 상생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뭐 대학 도시도 세계 유수적으로 굉장히 많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독일입니다. 독일에는 명문 대학들이 지방마다 다 있어요. 맞아요. 그 지역을 매겨 살리고 있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그 어떤 특성화된 그런 그 대학 단과 대학이라든지 그런 학과를 운영을 해서 뭐 예를 공대 그러면 어디 이렇게 딱 답이 나올 정도로. 네네. 그렇게 하는데 우리 우석대학이 그렇게 될 겁니다. 완주군에서는 우리 우석대 하나밖에 없거든요. 네네. 예, 그리고 우리가 수소하고 에너지 분야죠.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휴먼 테크 그러니까 그 우리 사람들을 주민들을 예. 국민들을 지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대학이 희생을 하고 봉사하고 또 같이 갈 수 있을까? 예. 고민하니까 벌써 답이 몇 가지 나와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우리가 글로컬 상공 네. 또 어플라이 지원했습니다. 그래요. 네, 전국에 30개 대학 네. 정부가 30조를 들여서 그걸 갖다가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참 좋은 정책인 것이 정말 그 한번 선정이 되면은 네. 그 학교는 한 2, 30년 네. 또는 3, 40년 거시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맞습니다. 또 여러 가지 플랜을 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쪽에 선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에너지 분야하고 휴먼테크 복지 쪽하고 해서 우리가 양안방 병원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컨셉을 잡아서 네. 들어가서 우리는 무조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열심히 준비하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총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우석대만의 최대 강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건 뭐 어떻게 보면은 정말 지금 통계적으로도 취업률, 그다음에 연구, 그다음에 또 한 서너 가지가 더 있는데요. 예. 다 1위예요. 우석대학교가. 그렇군요. 예. 네, 지표만 놓고 그 객관적인 자료만 놓고 봐도 네네. 그렇거든요. 네. 특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 학생이 우리가 1,300명이 있습니다. 꽤나 이 지방에. 많네요. 네. 그리고 여름방학 지나고는 한 2, 300명이 더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군요. 엄청난 숫자인 거예요. 예. 선생님들이 정말 능력이 뛰어나시구나. 그리고 거기에 1,300명도 굉장히 많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안주하지 않고 네. 2학기에 3,400명 데려오겠습니다. 허허. 또는 내년 1학기에는 2, 300명 더 추가해서 2,000명을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이 글로컬에도 담겨 있거든요, 우리가요.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파생적으로 학사, 석사, 박사가 이제 그렇게 오고 있고요. 예. 그리고 그 지한파가 될 수 있잖아요. 우리 한국을 또 가서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또 홍보하게 되고 친한파가 되는 맞습니다. 것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도시도 그렇지만은 농촌도 굉장히 일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네. 이 학생들을 잘 가르쳐서 한국말도 잘 하게 되면 네. 일자리도 그럼요. 우리가 또 그 산업체에 투입을 해서 예. 일손도 거둘 수가 있고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역할까지 네. 이제 우리 우석대학교는 하고 있고 맞습니다.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네. 다양한 길을 계속해서 도전하고 오신데 이처럼 이렇게 도전을 멈추지 않고 쭉 이어갈 수 있었던 우리 총장님만의 원동력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운동선수로서의 어떤 체력이었을까요? 아니면 또 선수 기간 동안, 코치 기간 동안 가졌던 어떤 그런 교육의 어떤 산물이었을까요? 언제든지 어떤 분야에서 불렀을 때 그것을 소화해낼 수 있는 정도의 역량은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늘 해왔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저를 무장하고 좀 저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신문을 많이 보거든요. 신문을 많게는 뭐 10부도 봅니다. 집에서도 보고 학교에는 항상 7, 8부가 이렇게 쌓여 있어요. 맞아요, 있으니까. 예, 근데 속독을 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그걸 다 봅니다.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스포츠 거의 다 들어가 있잖아요. 대단하시다. 어제 있었던 이 모든 일들이. 네. 근데 그 신문사마다 또 언론마다 이렇게 약간 다른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중간에 서서 이쪽을 평가를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특히 네. 정치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 여러 가지 해안도 생기고 또 통찰력도 생기고 네. 또 거시적으로 또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고 왜 저쪽은 실패를 했는가, 왜 이쪽은 성공을 했는가에도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하면서 하니까 네. 뭐 어떤 그 거시적인 꼭 이렇게 가야 되겠다는 그 목표를 설정하지 않아도 이렇게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찬스가 오거든요. 오면은 기회가 왔을 때 이렇게 잡을 수 있는 네. 그 정도는 돼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한테 또 어디 가서 특강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렇군요. 예. 네. 우리 총장님으로서 이제 막 그 또 시작을 하게 되셨지만 나중에라도 이거는 내가 또 한번 해보고 싶은데라는 분야가 혹시 또 있습니까?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운동선수하고 네. 그다음에 히어로즈 야구단 이제 부사장 겸 단장하고 교수하고 총장하고 이제 자꾸 이렇게 가니까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 어떤 정말 애초에 꿈꿨던 정말 탄탄한 회사를 하나 해서 경제적으로 풍족해지고 그러면은 좀 사회적으로 도네이션도 하고 이렇게 좀 사회 환원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만은 한 3, 4년 전부터 생각하는 것이 이러면 내가 그 야구, 베이스볼 아카데미를 대학교를 하나 이렇게 만들면 어쩔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거기 꼭 야구만 하지 않고 축구, 농구, 배구 뭐 다 그 종목에 넣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그 우리 한 체대가 있습니다. 그 체육대학이네요. 예, 한국체육대학인데 경희대 체대가 좀 세죠. 예. 그래서 따로 사립대가 체육 전문대학이 없어요. 그랬을 경우에 그러네요. 예, 네, 없어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네. 근데 재밌는 것은 그 0.6명대로 그 출산 인구가 줄어들었는데 예. 고교야구 팀이 한 7, 8년 전만 해도 65개 이랬었거든요. 네. 근데 작년에 95개까지 갔다가 올해는 100개로 늘어났대요. 오히려 스포츠인들은 늘어난 거예요. 늘어났어요, 팀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팀이 늘어나니까 대학교 팀들이 예. 6, 7년 전에 30개밖에 안 됐던 팀이 지금 45개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렇군요. 네, 고등학교 학생들 많이 들어오니까. 예. 그 블루오션이에요. 대학교는 그 스포츠 엘리트 선수들. 그러네요. 그래서 그런 그 스포츠 전문 예. 대학을 하나. 네, 그리고 거기는 물론 당연히 교양대학이 또 들어가야 되니까. 그럼요. 교양 과목 가르쳐야 사회에 나가서 네. 또 그 사회생활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생각을 최근에는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네. 그래서 다시 제가 운동을 하면서 얻은 그 어떤 이름, 네. 명예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회 환원하는 차원에서 뭔가 역할을 꼭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운동선수로서 교육자로서 또 리더로서 이것 중에 하나만 해도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우리 총장님께서는 여러 가지를 다 흡수하면서 멋진 행보를 또 보이고 계십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누군가는 네. 뭐 스포츠인으로서 아니면 회사원으로서 아니면 어느 것 하나의 역할을 하시면서 네. 또 그 이상의 꿈을 꾸는 사람도 있고 네. 또는 좀 변화를 좀 하고 싶은데 조금은 주저하거나 또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에게 우리 총장님께서 한번 조언의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현실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예. 높여, 그러니까 두려움을 떨쳐라. 그 롯데가 한동안 잘 나갈 때 예. 제리 로이스터 감독이라는 그 감독이 외국인 감독이 있었습니다. 근데 더가운 옆에 칠판에 항상 노페어라고 써놨어요. 예. 선수들한테 두려움을 갖지 말고 도전적으로 공격적으로 나가라. 그러니까 실패도 굉장히 큰 어떤 자산입니다. 예. 예, 지금 금방 말씀하신 우리 젊은이들 또 사회분들, 도민들, 시민들 모두 다 예. 변화에 두려움 갖지 마시고 또 무장하고 계속 원하는 것이 있으면 도전하고 부딪히고 헤쳐나가시다 보면 굉장히 큰 자산을 또 얻게 되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더 큰 그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많이 안 됐기 때문에
62년생이니까 61살이거든요. 10월이 돼야 이제 62살이 되는 네. 나이인데 저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 수명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부터 한 90살까지 산다 그러면 30년을 뭐 하고 살까 고민하게 되잖아요. 요즘에는 120살이래요. 예, 대단하군요. 네.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고 열심히 운동도 하고 몸 단련하지 않으면 퇴화됩니다. 그렇군요. 걷고 뛰고 계속 하고 웨이트하고 하면 오히려 건강해져요. 예. 그렇게 해서 건강 유지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많이 읽고 또 그다음에 신문도 많이 보고 TV도 많이 보고 정보도 많이 입력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렇게 그 리서치를 하면 요거 괜찮다는 것들이 올 거예요. 가감 없이 도전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네. 예, 아주 가감하게. 뭔가 좀 실패가 좀 두려워서 도전하지 않으면 그것 자체가 실패다. 그렇습니다. 예, 이야기예요. 아예 그 야구에서 어깨에 방망이를 이렇게 걸치고 있는 선수는 그 일찍 도태됩니다. 선수를 어허. 써주질 않아요. 메이저리그에서는. 그렇군요. 딱 세워가지고 언제든지 때릴 준비가 돼 있어야지 초구부터 때려야 안타가 나오든 홈런이 나오든 뭐 그라운드볼이 나오든 헛스윙을 하든 뭐 결과물이 나오는데 이 들고만 있으면 뭐 할 거냐 이거죠. 걸어 나가려는 선수들 공격적이지 않잖아요. 예. 소극적이잖아요. 그 인생 자체가 소극적인 거예요. 예. 지금 초구부터 막 때려 부시는 예. 공격적인 삶을 좀 헛스윙 해도 그냥 그렇습니다. 예, 해봐야 또 알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설할 때 그 막 헬멧이 벗어질 정도로 훌스윙하는 선수들이죠. 정말 뭔가 그 결과가 나올 거라고 하나 걸리면 넘어가는 거예요. 실제로도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야구를 그렇게 좋아하나 봐요. 예, 야구에서 참 인생이 담겨 있구나. 배울 것이 많습니다. 진짜.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우석대학교 총장님으로 이제 막 출발하셨습니다. 임기가 4년으로 제가 알고 네, 있는데 그렇습니다. 4년 동안 이것만큼은 반드시 하는 그런 총장으로 남겠어라는 게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박노준 총장은 참 부지런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부지런했다는 것은 안주하지 않고 열심히 왔다 갔다 하면 결과물이 자동적으로 따라오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좀 일찍 출근하는 편입니다, 제가. 그래서 열심히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학교 전체 전반에 대해서도 빨리 알게 되고요. 예. 또 더 구성원들보다 많이 알게 되고요. 네, 어떤 결정을 할 때도 한 번 볼 거 두 번, 세 번 보고 결정하기 때문에 좀 더 정확성,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이 커지겠죠. 네네. 네, 그래서 시간을 벌어서 그래서 열심히 한 총장, 네, 그리고 참 부지런했던 총장, 그리고 결과물이 늘 좋아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결과물이 좋아야 되는데 그런 과정도 좋았던 거예요. 전 그런 평가를 받고 싶은 총장이 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의 그 대학교들이 많이 어렵다라는 이야기들을 네. 언론에서나 또 방송적으로나 또 이런 주변에서 많이 듣다 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좀 위축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는 것 네.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총장님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무척이나 크게 드는데요. 우리 또 주민분들, 네. 또 학교의 가족분들, 또 예. 학생분들에게 뭐 희망 가득한 메시지 한번 마지막으로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우석대학교는 삼내 시내에 있습니다. 네. 우석대학교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상공까지도 제가 한번 살려보려고 지금 아이들을 내보려고 합니다. 오. 같이 살아야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교문 밖 나가서도 어디 가볼 만한 곳이 많다라는 것. 그래야 또 자부심도 예, 느껴지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그리고 또 맛집도 많이 있다라는 것. 또 학교를 보통 6개월 정도 소위 말하는 6개월 장사라고 그러잖아요. 방학이 기니까 한 학기 여름 방학, 하고 겨울 방학 예, 기니까 맞아요. 그때도 어떤 그 공백이 없이 예, 그렇게 그 상권도 살고 학교도 살고 이제 그런 그 CEO형 총장이 되고 싶다. 그리고 네. 이것이 그냥 말로만 아니고 구체적으로 좀 조만간 대안을 마련해서 또 그렇게 좀 또 오픈할까 합니다. 지금은 글로컬 때문에 정신이 없거든요, 사실은요. 네. 그래서 그 지역 전체 우리 교수님 또는 학생, 우리 직원 선생님 전체가 다 같이 호응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또 그러자면 위에 리더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리더가 제가 그냥 리더가 아니고 저는 대표 머슴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총장으로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총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지역 대학의 무한한 가능성도 엿볼 네, 수 있었고 네.
또 한 사람으로서의 나도 지금 더욱더 크게 도전할 수 있어라는 용기도 얻을 수 있었던 네. 그런 대담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진행자분하고 제 나이하고 바꾸고 싶어요. 같이하고. 오늘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